안녕하세요, 남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브랜드는 태어나고 또 어떤 브랜드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브랜드가 태어난다는 건 알겠는데 브랜드가 사라진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브랜드가 사람들에게 잊혀지면 그 브랜드는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한때는 우리 기억 속에 강한 인상을 줬던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강한 임팩트처럼 그 성장세가 가팔랐던 회사들. 하지만 요즘은 그 브랜드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회사들. 오늘은 성장세는 꺾였지만 재기를 꿈꾸고 있는 브랜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벌써 25년이 된 지 느껴지시나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저가형 커피 프랜차이즈들도 많이 없었고 카페라는 인식조차 명확하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당시에 스타벅스라는 커피 브랜드는 단순히 커피를 사서 마시는 브랜드 느낌이 아닌 스타벅스라는 카페에 그 공간과 분위기를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당시 카페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인테리어는 카페에 공부하러 간다, 카페에 놀러 간다라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새로운 문화에 대해 이를 공유하는 공간들이 있다면 그 입소문은 정말 빠르게 퍼집니다. 이로 인해서 스타벅스는 승승장구하게 되고 점포수도 수없이 깔렸죠. 이렇게 잘 나가던 스타벅스가 왜 성장성이 둔화되고 심지어는 프리미엄 이미지까지 사라졌을까요? 2010년대 때부터 경쟁사 커피 프랜차이즈들이 크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썸플레이스, 엔젤리너스, 탐앤탐스, 이디야 등이 우리나라에 치고 들어왔죠. 심지어 최근에는 가성비를 내세운 컴포즈 커피나 메가커피까지 정말 수많은 커피 프랜차이즈들이 우리나라를 쪼개면서 경쟁을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스타벅스만의 차별화와 메리트가 다른 경쟁사에서도 갖출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투썸이나 엔젤리너스 가도 스타벅스가 생각나지 않는 거죠. 게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커피 맛에 대한 요구 수준이 많이 올라갔어요. 어느새인가 스타벅스 커피와 다른 프랜차이즈 커피들의 맛을 비교하게 되고 스타벅스의 차별화는 점점 희석화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스타벅스는 자기 브랜드의 차별점을 갈고 닦기는커녕 이해할 수 없는 경영 전략으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스타벅스 기프트콘 쿠폰 있잖아요. 이거 처음에 받을 때는 뭔가 선물 받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 쿠폰을 한 번, 두 번 받게 되고 스벅 쿠폰들이 여기저기 넘쳐나다 못해 범람을 하게 되니 프리미엄 이미지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굿즈 장사죠. 이 굿즈라고 해서 퀄리티가 프리미엄급이 아닌데 로고 받고 가격을 프리미엄급으로 붙여버리니까 스타벅스에 가면 굿즈 공장 같은 느낌도 좀 있었어요. 커피 맛과 가격은 언급 안 할게요. 마지막으로 직원들이 너무 바빠요. 예전에는 그래도 조금 여유 있어 보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스타벅스 들어가면 일단 직원들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나 너무 바쁘다. 얼굴에 쓰여 있어요. 솔직히 커피도 좀 많이 늦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좀 매장 청결도도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니까 브랜드 이미지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명성을 쌓아왔던 그 이유들이 하나씩 사라져 버리게 된 거죠. 차별화는커녕 유지조차 못하는 브랜드에 어떤 사람들이 예전처럼 열광하겠어요. 마켓컬리라는 이커머스 플랫폼이 처음 나왔을 때 그때는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붐 시대였습니다. 한 10년 전쯤 되는데 그때는 이커머스 시장이 지금처럼 독점 형태가 아니라 지옥션 11번가 종합몰 전문몰 이런 식으로 춘추전국 시대라고 했습니다. 사실 식품 전문 쇼핑몰도 당시에는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마켓컬리는 새벽 배송이라는 무기를 들고 나왔고 여기 김슬아 대표가 언론에 엄청 나오면서 홍보를 해서 저 나름대로는 꽤 인상적인 플랫폼이었다고 기억해요. 특히 새벽 배송은 주부층에게 수요가 있던 시스템이었어요. 거기서는 샛별 배송이라고 했죠. 식품은 택배로 도착해서 문 앞에 방치하게 되면 이게 음식이기 때문에 상하거나 시들거나 이렇잖아요. 근데 택배를 새벽에 받으면 워킹맘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택배 냉장고에 넣고 볼일 보러 갈 수가 있잖아요. 음식도 안 상하고 그만큼 빠르다는 이미지도 줄 수 있죠. 특히 코로나 시대에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직접 마트에 가서 신선한 식품을 사던 어머님들이 밖에 나가지를 못하니까 이 컬리가 혁신적인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해서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뭐든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면 이게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일반 쇼핑몰이면 상관이 없는데 샛별 배송하지 또 컬리는 마케팅비를 또 엄청 썼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모델을 전지현을 썼죠. 그리고 뷰티 카테고리로 넓히면서 블랙핑크의 제니까지 썼고요. 이러니까 매출은 계속 늘어가는데 적자가 나는 겁니다. 이때 김슬아 대표는 지금 쿠팡이 오랜 적자를 버티고 흑자 전환하는 그 상황을 꿈꿨던 것 같아요. 자, 좋아요. 대표의 목표와 비전이니까 인정은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터져버린 거죠. 쿠팡이 이 새벽 배송을 보고 따라 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기획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로켓 배송과 로켓 프레시라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몸집을 엄청 키웠잖아요. 게다가 쿠팡은 투자 금액만으로도 컬리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피지컬 싸움에서 경쟁이 안 되고 그냥 튕겨 나가버린 거예요. 컬리라는 브랜드 차별화가 경쟁사인 쿠팡에 완전히 희석되어서 사라지니까 성장세에 큰 위기가 온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쿠팡은 자기네가 파는 물건 다른 데서 싸게 파는 거, 자기네보다 더 싸게 파는 거 이거 못 참죠. 이러니까 판매 가격에서도 쿠팡에게 밀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상품 가격이라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오죽하면 네이버의 가격 비교, 쿠팡의 아이템 위너 이렇게 죽어도 다른 데보다 싸게 팔려고 하잖아요. 보세요. 요즘 유튜브나 이런 여론 반응 보면 컬리 가격 비싸다는 이미지 잡히고 있잖아요. 사실 컬리는 추락하는 브랜드는 아니에요. 최근에 오랜 적자를 버티고 그래도 흑자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니까. 근데 제가 이 영상에 컬리와 스타벅스를 묶어서 같이 말씀드린 이유는 이겁니다. 핵심적으로 내세웠던 차별화를 경쟁사에게 뺏기고 이제는 브랜드 아이덴티티까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죠. 브랜드가 차별화를 잃는다는 건 브랜드로서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거든요. 처음에 마켓컬리였던 이름을 뷰티 제품까지 확장시키면서 컬리라는 이름으로 리브랜딩한 이유가 있겠죠. 현재 이커머스 시장이 이렇게 치열한 상황에서 단순히 뷰티 카테고리로의 확장이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차별화 카드가 있는지 저는 한번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브랜드 이야기로 오겠습니다. 남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